바이오 분야의 매력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어요. 바이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생명체, 영어에서 나오는 이제 바이올로지 앞에 바이오를 띈 말인데, 우리말로 할 때는 뭐 생명과학, 생명공학 뭐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그 바이오 분야의 매력이라고 한다면은 카메라도 있고 PC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존재들이 있는데, 이 세상에 우주 모든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 중에서 가장 발달되어 있고 가장 정교하고 복잡한 존재가 저는 인간 생명체라고 봅니다. 생명체에 엄청나게 많은 비밀들이 숨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953년도에 DNA 구조를 처음으로 밝혀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이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비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알 수가 없으니까는 그냥 겉으로 나타난 현상, 즉 색깔이 뭐고 생활사가 뭐 언제 태어나서 어디서 살다가 어떻게 죽는지, 그리고 미생물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확대해서 보는 현미경을 통해서 우리가 관찰해오고 관찰한 바를 서술하던 분야가 생물이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물리나 이제 화학을 좋아하는 이공학도들 중에서는 생물 하면은 과학 같지가 않고 그냥 암기만 하면 되고 덜 발달되니까 낮은 수준의 과목처럼 이렇게 느껴졌었는데 저 고등학교 생물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것들이 요즘에 흥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멘델의 유전 법칙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나오는 유전공학 기술, 뭐 유전자 재조합 기술, 심지어는 뭐 유전자 편집 기술까지 배울 텐데, 멘델의 유전 법칙하고 요즘에 나오는 유전자 공학, 뭐 유전자 편집, 이게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제 그 부분이 궁금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멘델의 유전 법칙은 전혀 생명체 내에서 어떤 그 원리에서 일어난지 그런 거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멘델이라는 분이 이제 완두콩을 대상으로 뭐 크기라든지 색상 이런 것들이 분명히 비슷하게 나오는 걸 보고 법칙으로 어떠한 규칙으로 다음 세대에 전달이 되는지 거기에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정말로 세밀하게 관찰을 하고 많은 거를 이렇게 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DNA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생명체는 자손한테 어떠한 형질이 전달이 되더라. 근데 전달이 될 때 어떠한 그냥 랜덤하게 무작위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법칙이 있더라. 이거를 발견한 게 이제 멘델의 유전 법칙이고요. 우리가 20세기에 와가지고 그 유전공학, 뭐 유전자 재조합, 유전자 편집, 유전자 가위, 우리가 이제 모든 생명체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몸 안에 있는 DNA라는 거를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DNA는 뭐 1953년도에 왓슨과 크리게에서 발견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 DNA를 이루고 있는 그 염기는 ATGC 4개의 염기가 어떠한 순서, 어떠한 조합으로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그 구조가 다른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간직하고 있는 정보가 다 다른 거죠. 이게 구조를 사람들이 이제 밝혀냈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은 그 구조 중에서 단백질이나 기능을 하는 물질로 그 만들어내게 되면은 그게 어느 부위의 DNA가 그런 물질을 만들어내는지 유전자의 기능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유전자 구조를 밝혀냈는데 유전자 자체는 생명체에서 어떤 기능을 안 해요. 정보만 받고 또 정보를 후손한테 넘겨주는 것 뿐이고, 그 정보, 즉 유전자의 어떤 서열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그 RNA를 통해서 단백질로 최종 산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단백질이 다양한 구조의 단백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그 단백질들이 우리 몸 안에서 다양한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구조와 기능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냐면은 그 유전공학 기술이 누구나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아주 그 성능이 좋은 그런 기술이 발전된 게 크리스퍼 카스9이라는 그 유전자 편집 기술입니다. 이게. 그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빠르고 쉽고 효율이 높게 생명체에 있는 유전자 일부분을 잘라내고 다른 생명체에 있는 거를 집어넣고 그런 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전병이라고 한다면은 부모로부터 정상적인 유전자가 아니라 뭐 이상이 생긴 결함이 있는 유전자를 물려받았을 때 그 자식도 결함된 유전자 때문에 그런 질환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고칠 수가 없었다고 지금까지는. 근데 지금은 이론적으로는 그 고장된 결함된 유전자만을 정상적인 유전자로 바꿔 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인간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 여러 가지 윤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인간한테는 적용을 못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윤리 문제가 없는 식물, 특히 식물 중에서 작물, 농작물, 동물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유전공학 기술, 유전자 편집 기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엄청난 일을 할 겁니다. 근데 쪽에서는 AI 기술이 최고 뭐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은 우리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AI 기술을 다루고 만드는 생명체의 기능을 바꿀 수가 있는 기술이 우리가 유전자 편집 기술이고 그런 겁니다. 그게. 그러니 생명체를 우리 인간으로 할 때는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안정성 100% 해야지 99.99%가 돼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물리나 화학은 옛날부터 우리 선배님들이 많은 연구를 했기 때문에 생명과학을 본다면 상대적으로 학문이 성숙이 됐고 밝혀진 데에 반해서 우리 생명과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학을 거의 못하다가 80년대 이후부터 과학을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씩 다 밝혀질 겁니다. 즉 앞으로 생명 분야에서는 할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조는 다 알았으니까는 그럼 그 구조 중에서 어떠한 구조가 어떠한 이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그 기능을 밝히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고 유전자를 갖다가 구조를 변형시키는 분야에 있어서도 이제 그게 유전공학 기술이었었고 요즘에는 우리가 알기 쉽게 뭐 유전자 가위 또는 유전자 편집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편집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쉽게 필요 없는 거 잘라내고 새로운 거 갖다 껴놓고 뭐 고치기도 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유전자 편집 기술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걸 또 더 대중적으로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유전자 가위다. 그러니까 가위라는 얘기 쉽게 해서 우리가 자르는 거니까는 이제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생명과학이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뭐 많은 기술이 더 발전하겠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의 발전과 동시에 이 생명체의 그 숨겨진 비밀들을 밝혀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생명과학을 선택하게 되면은 굉장히 생명과학에 대한 매력을 많이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제 생물 자체를 연구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겉에 표면만 뭐 색깔만 관찰하고 뭐 몸무게가 이런 것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생명체의 원리를 하나하나 밝혀지다 보니까는 그거를 활용하게 되면은 다른 분야에서도 굉장히 좋은 새로운 기술, 새로운 디바이스,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한 부분들이 생명을 전공하는 사람들의 하나의 큰 장점이 될 수 있고 생명과학 분야의 현대 가장 큰 매력이고 장점입니다, 이게. 제가 듣기로는 요즘 그 고교 학생들이 그 이공계에서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 우리가 뭐 물리화학, 생물이랑 지구과학이 있다면은 아마 생물 과목을 거의 50% 이상 학생들이 선택하는 걸로 알고 있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그 직업을 그 택할 때도 생명 관련된 분야에서 내가 직업을 택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거의 상위 그 3위권쯤 된다고 그렇게 제가 듣고 있는데 그게 이제 왜 그런가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리 인간 생명체에 대한 기본 원리 내부에서 어떤 그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작동, 기능, 뭐 효과 이런 것들을 그 다 파악이 되고 그것이 앞으로 굉장히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고 할 일도 많고 활용할 분야도 많기 때문에 자연히 학생들이 전공 과목으로서 저는 생물학 분야를 그 반 이상이 택한다고 보고 나중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자기가 당연히 그 직업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야가 더 유망할까 그걸 생각하게 될 텐데 지금 뭐 평균 수명이 80대에 될 정도로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그 나이가 들면은 아주 뭐 끝까지 건강은 좋겠지만은 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도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의약품 산업이라든지 그 질병을 진단하는 의료 기기 이런 장비 이런 산업이 엄청나게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앞으로 다양한 직업들이 많이 나올 거고, 학생들이 직업 선택에서도 우리가 바이오 분야를 당연히 중요시 여기고 그쪽에 희망을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